처분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매수 후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큰 틀에서 좀 세워놓고 접근을 하셨어야 됐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5분위별 가운데 서울 아파트 상위 20%의 평균 매매 금액은 24억 6천만 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 금액은 4억 9천만 원으로 초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전에 비해 이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지 못한 채 더욱더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양극화는 더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하위 20%에 속하는 평균 매매 금액은 상위 20%의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8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2월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약 24억 6천만 원, 전달에 비해선 약 80만 원 정도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하위 20% 평균 매매 금액은 4억 9,825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약 88만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저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5분위 배율 수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달 4.945를 기록했던 반면에 2018년 9월은 5.011이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 확대는 실거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동아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1년 8월 최고가 11억에 대비해서 34% 떨어진 7억 2,500만 원에 최근 거래되었고, 자, 반면 서울 최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8일 강남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는 80억에 거래되었는데 21년도 63억에 팔린 것과 비교해서 17억 정도 상승한 수치로 최고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강남권도 전반적인 집값 약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에 이 같은 신고가에 힘입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그나마 강남권 일대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점고점까지도 회복된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강북 외곽적 일대는 아직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은 잘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양극화 해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소를 통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부동산 하락 시기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하락했던 당시를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했고 어떤 방안으로 실행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응을 하고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실행하신 분들은 지금 양극화를 줄이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양극화가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일단 첫 번째, 다주택자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까요?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상승할 때, 요 집값 상승기에는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땐 처분을 하는 게 좋다. 처분. 자, 처분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처분을 권장하고 똘똘한 한 채로 전입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또 자산 현황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매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걸 처분해줘야지만 내 자본이 증식되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익절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상승기에 처분을 다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담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30% 이내 수준에서만 이렇게 실제로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자, 이렇게 비율로 따져본다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는 분들의 심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담 때 그렇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려도 그 전략에 따라 실행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값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집값 하락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할까요? 보유하셔야만 합니다. 보유.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또 자산시장은 길게 보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다만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를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좋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다시 집값이 재차 상승이 되었을 때 또 매도도 하고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역전세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급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가운데 하급지 매물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에 역전세를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그나마 좀 많이 난 차익 매물을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적절하게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머지 주택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주택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주택자. 1주택자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23년 2월 달까지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엄청나게 세워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특히 강남 적 일대 저가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집값이 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실제로 실행하셨던 비율을 보게 되면 약 한 20% 정도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 분들은 거의 실행하지 않았다. 자, 따라서 선매수 후매도를 우리가 계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흐름상 이제 하락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그리고 집값이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왔을 땐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선 우리 아파트를 선매도 후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구실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매수 후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선매수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양도세에 있어서도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그러니까 매도도 안 되고, 그죠? 1년 이내. 1년 이내 또 전입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돼서 전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식 2주택자 가운데서도 6개월 이내 전입, 그리고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는 대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취득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선매수 후매도가 가능해졌던 시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행에 옮기셨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의 매물, 하급지 매물이라고 지칭하고 하급지의 본인 매물을 급매로 매도하고 상급지에 있는 매물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세우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다수 분들이 본인 매물을 완전히 바닥 금액에 매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사실 금액을 좀 더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거 매도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또 매수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급매로 매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또 급매로 완전히 바닥 금액에 그냥 본인 매물 던지고 상급지 아파트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데 있어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주택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 대부분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선매수하시고 후 전입으로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응해서 저가 매매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서 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일단 전세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선매수 하시고, 그리고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시장의 금리도 안정이 돼서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그때 들어가서 전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 다주택, 1주택,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들을 큰 틀에서 좀 세워놓고 접근을 하셨어야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실행이 반드시 되셨어야 이렇게 양극화가 해소되고 오히려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신 분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기회들이 찾아왔을 땐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던 큰 틀에 대한 내용들 숙지하시고 복귀하셔서 반드시 실행에 나중에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을 땐 옮기셔야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